전에 낙찰받으려 했던 물건이었는데 낙찰받지 못하고 폐찰했던 물건을 한번 다시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 좀 윤건능이라고 해서 이 능이 형성되어 있는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는 사실 제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찰받고자 싶어서 애를 많이 썼던 토지였기 때문에 좀 아쉬움 속에, 그리고 이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놨는지에 대해서 점검차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필지 같은 경우에 사실은 반은 대지로 전환이 되어 있었는데 반은 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취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취증을 취득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원상복구, 농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원상복구를 해 놓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농취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나서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저쪽의 토지를 지금 저렇게 농지로서 이렇게 전환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경매를 좀 하시는 분이 낙찰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이 호텔 옆으로 저쪽에 보시면은 가변 차선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가변 차선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쪽 가변 차선은 사실 호텔로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되지 않는데, 요 앞에 있는 능, 그리고 여기 옆으로 이 토지에서 나가는 요 가변 차선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변 차선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 실내에서 조용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가변 차선이 낙찰받은 토지 앞에 가변 차선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그만한 대가를 좀 치러야 되는 그런 어떤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프리보드 경매 이야기의 강윤식입니다. 이 사건은 2020 타경 13594 사건 1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벌써 오래전에 낙찰이 되었고요.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4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두 필지를 합쳐서 721평, 제곱미터로는 2385제곱미터로 형성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낙찰 금액은 감정가 24억, 낙찰가 33억, 15명 들어와서 33억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15명 중에 저도 끼어 있었지만 아쉽게도 낙찰은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두 물건을 본다면요, 여기 한번 볼까요? 188-48번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 상태로 되어 있다, 성장관리지역이다, 이런 것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연녹지 상태라고 그러면은 건폐율 20%, 그리고 용적률 한 100% 정도 내외를 가질 수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취득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팔 때에는 상당히 많은 규약이 따르는 지역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경공매뿐이 없다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필지는 188-656번지에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는 전입니다. 전. 위에는 대지로 되어 있고 뒤에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아래쪽을 내려가서 좀 읽어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대지 현황상의 나대지 상황이고 1번은, 그다음에 부정형으로 2번은 토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현황상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1번 토지를 통해서 2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2번 토지는 맹지나 1번 토지와 같이 취득하기 때문에 1번 토지를 통해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렇다면은 2번 토지는 그대로 취득해서 아무 제약 없이 소유권을 갖다 이전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어떤 관심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2번 토지는 알다시피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취득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앞 화면에서 보여드린 걸 보면은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낙찰받고 가보니까 반은 농지로서 그 상황을 변경시켜 놨습니다. 현황을 변경시켜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되면은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으니까 낙찰 받았을 때의 상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농지로서 현황을 변경시켜서 밭으로서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밭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걸 보면은 지도상으로 한번 보면은 앞 화면에 그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쪽과 이쪽으로 가변 차선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는 호텔입니다. 호텔에서 여기로 들어오기 위해서 또는 나가기 위해서 이 차선을 갖다가 점용 허가를 받아갖고 요거를 가변 차선으로, 즉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과 어떤 교행 관계에 있어갖고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변 차선의 허가를 받고 점용 허가를 받아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토지 앞으로 나와 있는 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가변 차선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즉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 확보는 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이 그 도로 확보를 막고는 있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했을 때 이 점용 허가를 받은 이 사람에게 이 점용 허가 받은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서를, 승낙서를, 토지 사용 승낙서,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 제출을 해야만 이 토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인허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목상으로 또는 어떤 그 형태상으로 봤을 때 남의 토지가 내 토지를 앞을 막고 있어서 도로하고 연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있다. 또 그래서 건축행위를 못한다라는 요런 부분만 맨날 염두에 두시는데, 그것만 염두에 두실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도로하고 접해 있는 거는 확실하나 옆에 있는 토지, 앞에 있는 토지에 의해서 도로를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부분에 그 가변 차선을 먼저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가변 차선에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득해야만 내가 낙찰받은 이 토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건축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상업 영업권을 갖다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고 토지를
취득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사실은 공부할 게 뭐 어느 거는 공부할 게 없겠습니까만은 토지는 공부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공법상으로 분명히 나는 이 토지가 그 별다르게 문제될 것 같지 않고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건축물 짓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변차선에 의했을 때에는 아마도 이 옆에 있는 가변차선 점유권자에게 도지사용 승낙서를 얻어내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말은 쉬운데 여기 지금 푸르미르 호텔도 사실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 이 소유권자가 바뀐다면은 이 점용 허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우리가 다시 점용 허가를 낸다면은 그거는 받아줄 수 있겠냐는 부분을 한번 이쪽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협의가 잘 되지는 않았고요. 여기 이렇게 가변차선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그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청에 보시면은요 도로관리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주체가 다 달리 있어갖고 뭐 시설물, 건축물,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 여기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관리과 이렇게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동부 출장소라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물건을 낙찰받을 때에는 시에 들어가셔갖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이루고 협의에 의해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부분을 확답을 받은 다음에 입찰에 응하시는 게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입찰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